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 목적 긴급 사용 승인이 났죠? 자, 그 내용 한번 같이 보고 올게요. 자, 의약품 안전나라에 가게 되면 보시면 CTP59라고 해서 개인별 환자 대상으로 해서 지금 치료 목적으로 지금 사용 승인이 된 내역이 나와 있죠. 그죠? 치료 목적 사용 승인 현황. 그죠? 자,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긴급 사용 승인까지 모멘텀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950명 가까이 급증했죠.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정말 급합니다. 분위기는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은요. 그리고 세계 최초 고농도 휴메라 시밀러 CTP17이죠. 유럽 판매 승인 권고를 획득했어요. 그죠?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잠깐 같이 보고 올게요. 셀트리온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유럽서 판매 승인 권고. 그죠? 자, 보시면 고농도 휴미라 지금 승인 받았다는 거죠. 권고 의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유럽 시장에 처음 선보이는 고농도 제형입니다. 약물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 시스트라산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은 기존 휴무라 바이오실 모두 저농도로 개발되어 출시한 점을 착안해 더욱 높은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농도 제형 개발에 착수해 세계 최초로 시장에 출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오리지널 제품 휴미라를 판매하는 바이오기업 에피죠. 2010년 휴미라 고농도 제형을 출시한 후 현재까지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휴미라의 90% 이상이 고농도 제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은 판매가 본격화되면 선호도 높은 고농도 제형 시정으로 본격 재평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유럽 식약처라고 보시면 돼요. EMA가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건성 등 휴미라가 부여한 모든 정혹증을 바탕으로 신청한 지 9개월 만에 판매 승인 권고권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앞으로 이런 바이오 시뮬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셀트리온은요, 향후 10년간 제가 계획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정리해온 그런 자료입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제가 업데이트 하면서 쭉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걸 좀 보여드렸던 이유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시면 자, 바이오 시밀러 이렇게 18개. 물론 이게 몇 개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죠. 매년 한 개, 2030년까지 매년 한 개를 목표로 하고 있죠. 휴미라 이제 얘기 나왔죠. 확인했죠, 서로. 아바스틴, 뭐 대장암, 졸레어, 뭐 너무나 많은 옵디모, 뭐 키트루다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면역관문 억제제입니다. 다음번에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키트루다, 그죠? 브리스톨 마이스킨의 옵디모 이런 것들 바이오 신약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항체 치료제는요.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이걸 신약으로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늘 잘하는 바이오 시밀러 요거를 매년 한 개. 자,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죠? 바이오 시밀러 18개라고 합니다. 지금. 대단하죠? 이 시장 하나가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무시해요.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하고 셀트리온은 3인방을 통해서 선점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쭉 계속 나아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다시 말씀을 좀 기업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면 자, 셀트리온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항체 치료제 긴급 승인 모멘텀 현 주가에 가장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현 주가에서는요. 일단은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분위기가 너무나 많이 형성되고 있고 사실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항체 치료제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자,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 됐습니다. 확인을 같이 하셨고요. 그리고 고농도 휴미라까지 형성이 돼 있죠. 분위기가 너무나 형성이 잘 돼가고 있고 하늘이 준 이번에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기회로 해서 신약 개발하는데 보통 10년, 15년이 걸리는데 이거를 1년 안에 시도해서 나아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기업에게는 준비가 기회를 만나 하늘로 승천하는 하늘이 준 기회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삼형제를 다 포함해서 짧게는 10년, 정말 짧습니다. 10년도, 15년, 길게는 노후까지 함께 대비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결국 주식투자는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 안에서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요, 반드시 성장하며 주가 또한
이를 반영합니다. 물론 시차가 발생을 하지만은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이 셀트리온에 지나왔던 길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짤막하게나마. 셀트리온은요, 기본적으로 JP모건, 오릭스, 테막스에서 투자 유출이 시작했고요. 기본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전 세계 판권을 갖고 있고, 셀트리온은 연구 개발을 하는 회사인데, 자, 이게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 이거 개발하는데 12년, 13년 걸렸거든요. 램시마라고 하는 이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12년, 13년이 걸렸어요. 세계 최초로. 근데 이걸 만드는데 약 하나에 3천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없죠. CMO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 셀트리온 당시 홀딩스, 얘가고 우리 서정진의 최대 주주로 있죠. 그리고 전 세계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여기 같이 반이건 정확하게 비용을 분담을 해서 이걸 같이 연구개발, 항체 바이오시밀러가 하나 개발하는데 몇 천억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런 삼성도 아니고 이때 당시 규모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수준인데 어떻게 몇 천억씩 들어가는 연구개발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국적 제약사들과 리쉐일링 같이 서로 비용을 분담해 가면서 약을 하나씩 개발하는 시스템을 개발해내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셀트리온의 매출 이런 부분을 확정 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주영 회장이 기술은 있고 돈은 없어. 그래서 예전에 현대중공업을 만들어낸 1화가 배를 만들고 싶었는데 전 세계 당시에 일본이 조선 사람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값이 비싸니까 세계로 날아가서 자, 우리가 기술은 있는데 돈은 없다. 자, 그래서 네가 돈을 좀 대면 우리가 배를 싸게 만들어서 자, 공급을 해줄게. 라고 했던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지금의 셀트리온 그룹의 밑바탕이 되게 했던 그런 리쉐일링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서정준 회장은 그리고 그 임직원들은 같이 함께 시행착오를 딛고 정말 성장했던 정말 훌륭한 그리고 기업인입니다. 그리고 임직원, 파트너사, 주주와 동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분야도 훌륭하지만 오너가 너무나 훌륭하고 미래를 읽는 통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간 동행할 수 있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식 투자는 보통 이제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을 늘 같이 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다고 늘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배가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안전하게 쏠리지 않고 늘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 기업 분석과 이런 부분을 해드렸잖아요. 지금 경제 분석과 시황은 바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산업 업황을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 단일 산업 규모로는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800조, 그리고 케미칼 1200조, 600조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를 넘어서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재정 적자. 자, 기본적으로 매년 30% 이상씩 커져나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시장성과 성장성은 부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여기서 가장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기업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경제 분석과 시황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늘 시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주식 시장도 경제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본주의 시장의 꽃입니다. 또한 기업의 자본 조달 창구이기도 하며 자산 시장의 큰 축입니다. 실물 경제의 작동 원리를 너무나 잘 배울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배가 바다에서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 분석은 지금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펀더멘탈과 주가와의 괴리가 이미 사상 최대. 지금 자산시장은요 사실 버블의 영역으로 들어선 지 오래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중국, 유럽, 일본,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오직 돈, 쩐으로 이 증시와 자본시장이 버텨나가고 있죠. 정부의 재정정책과 부양책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황을 좀 볼까요, 같이? 자, 다우지수가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0.11%, S&P는 0.13, 나스닥은 0.23% 하락을 했어요. 그죠? 이제 금요일 날 마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토요일이니까 어저께 12월 11일 미국 증시 마감 기준이에요. 자, 고용지표가 둔화됐어요. 고용지표가 안 좋죠. 그리고 추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어요.
건수를 빼먹었네요. 그죠? 그리고 독점 금지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미국 증시가. 증시만 계속 급등을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줄다라기를 하고 있어요. 금액은 9천억 달러, 9,080억 달러 이 정도에서 이제 양은 어느 정도 동의를 했는데 미세적인 부분에서 서로 의견 차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2 추가 부양책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유럽 증시가 좀 상승을 했어요. 5천억 유로 확대를 했고 유럽 쪽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겼죠. 사실 이거는 하루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맨날 꼭 그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브렉시트가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EU와 영국의 노딜루가 있어요. 이거 지금 굉장히 오래된 이슈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딜루 끝나게 되면 증시에 한번 충격 줄 수 있습니다. 달러 강세 요인입니다. 유로하고 파운드의 약세 요인이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자금이 늘 빠져나갈 수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독점 금지법 강화 확대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빅테크, 미국 빅테크, 기술주, 그렇게 되면 한국 성장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빅테크라고 하면 다들 아시죠?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입니다. 마가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빵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이 제프리스라는 여기서 2.72% 투자 의견을 하향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72% 나왔는데 투자 의견을 테슬라가 지금 증시의 고점 버블 이야기가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전 세계 증시를 테슬라가 대표한다고 해도 거의 무방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증시를 대표하고 있죠, 테슬라가. 그렇죠? 전 세계 증시를 그렇죠?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이 나왔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자, 이슈가 그랬어요. 그리고 부양책은 줄다리기 상황이고요. 지금 백신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르면 자, 접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화이자에 대한 부분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는요. 사실 후유증이라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가 파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FOMC 그 이제 회의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면 자, 연준의 옵션을 제한하고 언제 금리 올릴지 뭐 언어, 뭐 단어들을 바꿀 수 있는 것과 뭐 과감한 움직임보다는 뉘앙스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양적완화 규모를 좀 확대하든지 아니면 자산 매입 만기 조정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양적완화 프로그램 만기 날짜가 조정될 것과 QE 사이즈 늘리는 것은 원하는 것보다 경제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할 수 있어요. 결국은 뭐 사실 지금 연준이 립 서비스만 하고 지금 크게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은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미국 중앙은행에 관심이 있는 분들 많지 않으시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는 미국 중앙은행에 관심이 많습니까? 근데 얘네는 증시가 올라가는 것도 부담, 급하게 떨어지는 것도 부담이에요. 올라가게 되면 언젠가 떨어지기 때문에 증시의 충격이 더 커질 수 있고요. 실물 경제에. 만약에 지금 빠그라지게 되면 경제에 많은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떨어지는 것도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미국 증시도 이미 버블의 영향에 들어선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마이너스 금리 있다, 뭐 YCC, 일드 컨트롤 있다, 뭐 ETF를 통해서 회사채 매입한다, 질적 완화한다, 2023년까지 뭐 제로 금리, 양적 완화 뭐 해서 쭉 유지하겠다 말들이 많지만 결국은 립 서비스만 하고 미국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갈 듯한 상황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또한 계속해서 금융과 돈의 양, 지금 장세는 오직 특히 한국 증시도 쩐입니다. 오직 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또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급하고 차트 분석하고 이제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수급이 코스피 기준으로 자,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거의 들어왔고 아이고 많은 변화가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외국인이 9,678억 정도 들어왔어요. 자, 계속 보면 수급입니다. 9,678억 한 달 기준이고요. 개인이 4조 가까이 3조 9천억. 근데 금요일날 12월 11일날 1,500억 팔고 기관이 좀 남았습니다. 최근 기관이 좀 들어오긴 해요. 얘네가 거의 한 달 가까이 4조 7천억 다 팔았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 외국인이 지금 조금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11월 달에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코스닥 한번 봐볼까요? 코스닥은 여전히 개인입니다. 1조 1천억 그죠? 외국인이 9천억 정도 들어왔지만 이날은 개인이 900억 금요일 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90억과 584억을 팔았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수급을 볼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수급입니다. 보면
자, 외국인 기관은 팔고 있네요. 안타깝게도. 그죠? 근데 개인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제가 체크를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아산병원에서, 자, 그죠? 치료 목적 긴급 사용 승인이 났고, 우리가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까지 모멘텀은 살아있습니다.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요. 그죠? 그리고 휴미라 고농도 이 부분도 있고 매년 한 개씩. 뭐 이거는 거의 펀더멘탈 끝판왕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줄 차트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을 그냥 다음번에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1번 구성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냈네요. 그래서 자, 일단은 급등이 여기 슈팅이 나와서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지금 약간 상승권에서 끝났는데 갭상에딱 좀 밀렸다가 윗 상승권에서 마감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안착을 하고 자, 이 고점 매물대를 뚫고 다시 가는 게 중요하죠. 분위기는 매우 좋죠, 지금요.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 나면서 긴급 사용 승인까지 나면서 휴미락, 고농도 휴미락까지 지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또한 지금 대외적으로는 늘 말씀드립니다. 언제든지 이슈에 의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자, 일단 이 부분에서 안착을 하면서 다시 고점을 뚫을 수 있는 시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셀트리스크에 대해서는 항상 자주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